네,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씨요. 네. 5일날 오전에 또 안 나왔고요. 네, 예. 일단 오늘이 2차 출석일이었는데 안 나왔습니다. 예. 저희도 뭐 뉴스를 오랫동안 이렇게 진행을 하고 뉴스 전달해드리는 역할을 해왔습니다만은 이렇게까지 마음껏 보장된 인권, 피의자 인권을 누리는 피의자는 참 오랜만에 본다. 아마 오랜만은 저는 아니고요. 처음인 네.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이 정도는 저는 처음입니다. 예. 네, 저희도 뭐 모르는 피의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이제 제가 본 건 처음입니다. 상당히 기이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뭐 저희가 지난해 있었던 이제 12.3 내란 이후로 처음 보는 장면들을 많이 봅니다만 그렇습니다. 검찰에 출석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렇게까지 자기 고집을 부릴 수 있는 피의자가 있다는 사실이 좀 놀랍긴 합니다. 일단 처음에는 이제 내란 특검이 29일 날 통보하기로 2차 출석일 30일로 이제 잡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윤석열 씨 쪽에서 7월 3일 이후로 늦춰달라. 7월 3일이 또 윤석열 씨가 지금 받고 있는 재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있는 날이라서 재판 날에는 이제 못 나오니까 그 이후로 좀 변경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그러면 좀 일부 시간을 좀 조정해서 30일 대신에 7월 1일, 그러니까 오늘로 하루를 미뤄줬습니다. 뭐 쉴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한다라는 차원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일단 윤석열 씨 측에서 오늘은 출석을 안 했습니다. 뭐 지금까지 이제 특검을 대상으로 해서는 첫 번째 소환 거부라고 할 수 있겠고요. 불출석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내란 특검 쪽에서 입장을 냈는데. 일단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특검 출석에 불응을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한테 7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다시 통지했다라는 점을 밝혔고요. 만약에 5일에도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요건이 다 갖춰지게 되는 만큼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일에도 출석 안 하면 바로 체포영장을 칠 거고 그 경우에는 이제 지난번하고는 상황이 다를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5일은 저희의 마지막 출석 통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한 겁니다. 뭐 지난번에 체포영장을 다툴 때만 하더라도 특검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제 소환에 불응하는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기 때문에 소환 통보도 없었으니까요. 법원에서도 어쨌든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봐주겠다라는 차원의 이제 입장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를 거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지영 특검보가 밝히기로는 윤석열 씨 측에서도 의견서를 따로 내서 5일 이후에는 출석에 응하겠다는 취지였다. 뭐 이러니까 5일에는 나와라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특검 입장에서는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출석 일자를 조정해가지고 재통보하는 셈이고요. 일단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는 것도 명분을 갖춘 셈이기 때문에 뭐 지난번하고는 좀 다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특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수사 기한이 150일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기한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려면 핵심 피의자인 이제 윤석열 씨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좀 빨리 수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지금까지처럼 계속 시간이 끌리는 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이제 수사 기한에 좀 압박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신병 확보를 좀 빠르게 시도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일단 1차 체포 시도를 이제 방해했었던 혐의 그리고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던 혐의 거기다가 지난달 28일에 1차 소환 조사를 할 때 그때 이제 진행됐었던 혐의 중에 일부도 추가로 체포영장에 포함될 수가 있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1차 체포영장 때에 비하면 어떤 이 혐의 내용들도 좀 더 넓어지고 혐의 내용도 좀 더 구체화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씨 입장에서 봤을 때는 1차 체포영장 시도 때에 비하면 훨씬 좀 압박의 강도가 세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두 번째 소환 통보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을 수 없다. 뭐 이게 이제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윤석열 씨 측에서도 재통보한 5일에는 출석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특검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1일, 그러니까 오늘의 불출석은 출석 불응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자기들 이제 마음대로 일단 규정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출석에 불응한 게 아니고 제대로 소환 일정이 조율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이다. 뭐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일 진행될 형사 공판이 온종일 증인신문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로 4일에는 휴식을 하고
5일이나 6일에는 출석할 수 있다는 요청서를 이미 제출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5일에는 출석하게 될 걸로 보이는 거고요. 출석 불응 입장을 이제 그 특검에서는 강하게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두 번째 5일 출석에는 피할 방법이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5일에는 뭐 두 번째 소환이 가능할 것 같다. 참 법을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하는군요. 보면 뭐 이건 출석으로 해석하고 안 하고도 마음대로 해석하고요. 자, 본인 편한 대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사실 이제 내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계속 확인을 했습니다만 이 이제 나라의 어떤 법적 틈새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어떤 법적 꼼수, 장치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들이 검사 출신의 특히 이제 특수통 검사 출신의 법조인들이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윤석열 정권 2년 반 동안도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검사 출신 인사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를 해태한다. 예. 가장 적극적으로 회피하는 조치들을 사용한다라는 것을 또 확인했었던 과정이라서 그러면 이 나라의 어떤 법적인 장치들이 주로 이른바 이제 이 법비들한테 가장 좀 유리하게 작동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문을 또 갖게 되는 거고요. 이걸 이렇게 방치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 예. 법조계 일각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제 특검이 연일 행하고 있는 언론과 국민을 향한 여론전 뭐 여기서도 윤석열 씨 측의 이제 기세를 꺾기 위해서 예. 그 동안에는 구속 취소를 통해서 이제 석방이 된다든지 혹은 뭐 이제 검찰 수사 그리고 이제 뭐 경찰 수사 그리고 공수처 수사 여러 수사기관들이 하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음으로써 예. 수사를 사실상 이제 방해해왔던 행태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씨의 이제 변호인단이 여러 이 언론을 이제 이용해가지고 사실상 대국민 여론전을 펼쳐왔던 것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세를 꺾어놔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여론전을 펼치는 걸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밀리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특검도 이제 계속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씨 측에서도 기존에 해왔던 대로의 여론전은 잘 못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구속만이 지금 답인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흘러가는 양상을 볼 때. 그래서 이제 특검 내부의 기류를 보면 뭐 체포영장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체포영장 이후에 곧바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것까지도 좀 염두에 두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도가 윤석열 씨를 대상으로 한 여론전만큼 많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외에도 특검에서는 이제 윤석열 씨를 압박하는 차원의 여러 참고인들을 지금 불러서 추가 조사들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른바 이제 외환죄 혐의와 관련된 증인들 뭐 이제 이제 드론 사령부와 이제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한 이제 소환 조사를 연일 벌이고 있는데 그런 조사들도 결국은 윤석열 씨에 대한 이제 구속을 염두에 두고 준비 작업에 해당을 한다. 지금 이제 직접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체포영장이 만약에 집행되게 된다면 그 직후에는 구속영장을 빠르게 신청할 수 있도록 물론 준비 작업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물론 체포영장이 청구 안 되더라도요. 바로 구속영장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 같습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그런 적극적인 조치도 특검에서는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최상병 특검도요. 이제 점점 궤도에 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이제 현판식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수사 개시를 하는데 오늘 그 준비 작업 중에 가장 중요한 작업으로 해병대 고 최수근 상병의 순직 사건 관련해서 최수근 상병의 묘소를 참배를 했습니다.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이 돼 있는데 오늘 이제 이명현 특검을 비롯해서 특검보들 그리고 지휘부까지 이제 총 11명이 무겁고 비장한 표정으로 대전 현충원에 참배를 갔습니다. 이 특검은 방명록에다가 최수근 해병의 안타까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겠습니다라고 적었고요. 최상병이 안장돼 있는 4.13 묘역을 찾아서 참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묘비를 바라보면서 어루만지는 뭐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기자들한테 밝히기로는 본격적인 특검 수사에 앞서서 제일 먼저 최상병 묘역을 참배하고 결의를 다지고자 기필코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마음으로 이곳을 찾았다. 그리고 이제 임성근 전 사단장이 이 안타까운 죽음에 가장 밀접히 관련된 인물이기 때문에
임 전 사단장을 소환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본격적으로 수사에 돌입을 하면 첫 번째 조치로 임성근 전 사단장을 소환 조사하는 걸 지금 이제 잡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팀하고 이제 수사 범위가 일부 겹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로비 의혹이거든요. 김건희 특검에서도 이 부분을 수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이 이제 블랙볼 인베스트먼트의 이종호 전 대표의 로비 의혹 사건하고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한쪽을 수사하게 되면 이제 같이 수사를 하는 겹치기 수사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미리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명헌 특검이 밝히기로는 민중기 김건희 특검과 이제 통화를 해서 먼저 이쪽에서 수사를 하기로 했다. 그래서 수사 공조는 하되 최상병 특검 쪽에서 먼저 하는 걸로 정리를 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약간 어떤 다른 쪽의 소식인데요. 법원이 이 대통령 다른 재판도 또 연기하기로 했죠. 사실상 뭐 예정돼 있는 수순이긴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이용 의혹 사건이 있는데 지금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거든요. 오늘이 4차 공판 준비 기일이었습니다. 수원지법에서 열렸는데 재판부에서 밝히기로 이재명 피고인은 지난 6월 3일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서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갖고 있다. 그래서 본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 헌법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기일 추후 지정이라는 건 이제 이전에 다른 재판부에서도 공통적으로 밝혔었던 내용입니다만은 연기나 속행을 하게 되면 이제 날짜를 밝혀야 되는데 그 날짜를 지정하지 않음으로써 당분간 재판을 열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는 재판을 받지 않고 임기가 끝나고 나면 추후에 따로 재판기일을 지정해서 재판을 하게 되는 뭐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에 있었던 다른 재판들도 다 비슷한 과정을 거쳤고요. 공판기일이 돌아오는 남은 재판들도 비슷한 과정을 거치게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요. 국무위원들 향해서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취임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정치의 정상화를 대통령이 직접 보여주면서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전에도 저희가 전해드렸던 것처럼 추경안에 관련된 시정연설을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가서 한다든지, 혹은 이제 여야 대표들 그리고 이제 원내 대표 지도부들을 직접 불러서 만찬이나 오찬을 갖는다든지, 그래서 이제 야당한테 국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설명하는 것도 이전 정부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던 것들을 이제 복원하는 차원이었거든요. 비슷한 조치의 연장선에서 국무위원들한테도 오늘 국회를 존중하라라는 입장을 강조를 했습니다. 국무회의를 오늘 개최를 하면서 모두 발언으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외형적으로는 국무위원이 높은 자리고 또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임명된 선출직 권력과 맞서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점을 대통령이 강조를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죠. 그 국민주권은 첫째로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그 국민주권이 발현되죠.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시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에 존중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찌 보면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좀 당연한 얘기입니다. 원론적 얘기긴 한데요. 그렇습니다. 행정부에서 이제 선출된 유일한 권력은 이제 대통령뿐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직 공무원인 거거든요. 직급이 아무리 높든 낮든 선출직만큼의 권력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원래 같으면 대통령이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장관급 국무위원들은 누구나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특히 이제 국회에서 장관급 인사들, 이제 국무위원들을 불러서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여러 질의를 할 때는 그거는 이제 선출을 해준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유독
지난 정부 때 윤석열 정권 때는 심지어 대통령이 직접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들한테 국회에 가서 잘 싸워라라는 점을 강조했다는 보도들이 예. 많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처럼 기존 같으면은 뭐 워낙 이제 정치권과의 어떤 스킨십에 있어서 네. 능숙한 뭐 경험이 많은 인사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국회와 직접적인 각을 세우는 일이 잘 없었던 인사들도 네. 윤석열 정권 때는 국회에 가가지고 국회의원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예. 사실상 싸우는 모습들이 많이 연출이 됐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또 대통령이 잘한다고 이야기를 한다. 예.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보도가 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이 인식을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네. 지금 생각나는 것이 그 한덕수 전 총리 같죠. 임명된 총리가 완전히 선출된 대통령처럼 행동한 것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최상목 부총리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뭐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예.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흡사 선출된 권력같이 네.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 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뭐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뭐 탄핵 관련해 가지고 예. 혹은 뭐 헌법재판관의 임명 부작위에 대한 지적을 할 때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게 선출직 권력으로서의 정당성이 부족하다라는 그렇습니다. 점을 이제 예. 헌법재판소조차 지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지난 정권 때를 생각해 보시면 오늘 국무회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 앞에 앉아 있었던 뭐 이완규 법제처장이라든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라든지 이분들 같은 경우 심지어 이제 국무위원도 아니거든요. 예. 옵저버의 개념으로 예. 이제 앉아 있는 건데 이런 인물들조차도 상임위원회 자리에서 당시 야당 국회의원들하고 그렇습니다. 직접 충돌하는 예. 뭐 그런 장면들이 또 연출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야당 대표를 오래 지냈었던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이 인물들을 상대했었던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아마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걸로 보이고 예. 지금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뭐 검찰 개혁을 비롯해서 민감한 이슈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에서 불협화음 지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제 국회에 가서 지금 여당 출신의 네.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굳이 불협화음을 세게 내지 않도록 좀 줄이자 뭐 그런 네. 취지의 발언으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고 특히 정치적으로 굳이 해석을 하자면 오늘 대통령의 당부 같은 경우는 특정인을 사실상 지목한 네. 지적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굽니까? 예. 6월 27일에 네. 국회에서 이제 과기방통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열렸는데 이때 이진숙 방통위원장하고 국회의원들 사이에 직접적 충돌이 좀 있었습니다. 예. 이진숙 위원장이 이날 최민희 과방위원장한테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예. 최민희 위원장이 이른바 방통위 대수술 발언을 했습니다. 예. 방통위를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뭐 해산하거나 다른 조직으로 바꿔서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끝낼 수도 있다. 뭐 이런 예. 취지의 이제 발언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진숙 위원장이 반박을 하면서 상당히 좀 언성을 높이는 일이 있었고요. 민주당의 이제 황정아 의원의 발언 도중에 방통위원장이 자꾸 끼어들면서 네. 말을 막고 본인의 입장을 이제 밝히는 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민희 위원장이 이진숙 위원장한테 끼어들지 말라라고 네. 주의를 주는 예. 뭐 이런 일이 이제 7번이나 이제 있었는데 예. 이 부분을 좀 지적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도 오늘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하고 예. 이른바 백브리핑을 하는 네. 과정에서도 이걸 물어봤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지목한 거 아니냐라고 예. 얘기를 했는데 물론 우상호 정무수석은 뭐 원론적인 측면의 강조이지만 네. 답변을 하는 국무위원이나 배석자들한테 협조를 부탁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다고 본다. 예.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굳이 배석자한테 협조를 부탁하는 측면을 이야기한 거 보면 예. 국무회의의 배석자에는 방통위원장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대통령의 발언이 배석자인 방통위원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 예. 뭐 이런 해석들이 이제 많은 것 같습니다. 광고 듣고 다시 이어갈 텐데요. 그때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이진숙 위원장한테 직접적으로는 어떤 발언도 있었죠. 있었습니다. 그 얘기 좀 해보죠. 자, 이 대통령이요.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한테 직접 한 얘기 뭡니까? 예. 네. 이번에 이제 그 국무회의를 하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요청을 한 게 있다는 거죠. 예. 지금 이제 방통위원회는 사실상 이제 1인 체제 상태였었기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거의 멈춰 있었습니다. 예. 의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이진숙 위원장이 그 부분을 거론을 하면서 현재는 사실상 1인 체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 제 기능을 못하고 있으니까 대통령 몫의 방통위원을 먼저 좀 지명을 해달라. 예.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이제 부위원장 자리인 이제 김태규 부위원장이 이제 병가를 내고 예. 나가 있는 상태였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이 사람 대신에 이제 다른 사람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었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되물은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게 2명이 되는 건데 네. 만약에 내가 지명을 해가지고 새 정부의 방통위원이 들어왔을 때 그러면 1대1이 되는 건데 네. 굳이 따지자면 예. 그러면 1대1이 돼서 아무것도 못하는 찬반이 나눠서 그대로 멈춰 있게 되면 예. 그러면 같은 상황인 거 아니냐. 예. 해법이 뭐냐. 이제 구체적인 해법을 좀 내달라라고 했는데 그걸 기량작용이라고 표현한 거죠. 대통령이. 네, 대통령이 그렇게 예.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이 지금 원래는 5명이 있어야 네. 되는데 위원장 1명만 있는 상태였던 네. 거고요. 그리고 이제 5명 중에 3명이 국회에서 지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네. 이제 국회에서는 추천하지 않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한 명을 집어넣었을 경우 이른바 이제 기량작용이 너무 강화가 예. 돼서 아무런 의결이 안 되는 게 더 나쁜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물어봤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위원장은 예. 잘 하겠다. 아하. 제가 잘 하겠다라는 취지의 답을 했다는 겁니다. 예. 강유정 그 대통령실 대변인이 보기에는 예. 구체적인 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답은 아니죠. 예. 예, 뭐 제가 잘할 테니까 그냥 일단 해주십시오라고 예. 하면은 그거를 인사권자가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조금 쉽지는 않은 문제죠. 예. 이걸 해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우니까요.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국무회의가 있을 때마다 방통위원장이 계속 참석을 하고 예.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는 얘기는 본인은 사실상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업무를 계속 할 것이고 예. 임기를 보장해달라는 것이고 예. 내가 위원장으로서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도와달라. 예.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걸로 보입니다. 예. 다만 이제 지금 국회 과방위원회에서는 방송 3법을 비롯해서 이제 이 방송 쪽의 어떤 방송사의 선출 과정을 이제 개편하는 예. 개혁 작업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전망되기로는 뭐 6월 임시국회는 좀 쉽지 않지만 뭐 7월 임시국회, 8월 임시국회쯤에는 새 방송법이 이제 통과가 돼서 방통위원회도 개편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방통위원장 입장에서는 앞으로 진행될 상황들을 모르지 않을 텐데 이진숙 위원장은 이른바 이제 보수 지지층 쪽에 조금 예. 더 강한 인상을 남겨놓고 싶다. 이런 생각에서 이런 국무회의에서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이 많습니다. 다른 욕심이 있을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많이 나오죠. 뭐 예.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예. 있습니다. 자, 검찰 인사요. 네. 심우정 총장이 자진 사퇴했죠? 네, 오늘 이제 이 이후로 좀 속도가 나고 네. 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오늘 전격 사의 표명을 한 게 알려졌습니다.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게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0자 분량의 입장문을 냈는데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우려를 했습니다.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할 경우에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예. 이미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이제 퇴임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 입장이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동시에 주요 직위자들도 다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예. 대검 차장 이진동 차장도 오늘 사의를 표명한 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곧바로 면직이 됐고요. 네. 신응석 서울 남부지검장, 양석조 서울 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 고위 간부들도 다 사의를 표명을 했고 곧바로 오늘 오후에 대검 검사급 이상의 인사가 나왔습니다. 예.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비서관이 임명된 지 3일 만에 나온 첫 번째 대검 인사인데 서울중앙지검장의 정진우 서울 북부지검장이 임명이 됐고 그리고 이제 서울 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 대전지검 중경당 부장이 보임이 됐고요. 예. 그리고 이제 대검 차장에는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는 최지석 서울공은 감찰부장이 각각 임명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영빈 작가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